궁금한 게 저희 일상에서 쇼폼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시간 가는 줄도 네. 모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 막 촬영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는 막 달달한 거 먹고 싶고 심지어 저희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커피를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되게 일상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그럼 다 도파민 중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지 다행이네요. 유행어 그냥. 우리가 중독되면 도파민 분비랑 도파민 분비가 돼서 이렇게 딱 와닿는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반복적인 자극 그리고 나에게 짧은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중독이 된다라고 행위 보는 중독. 게 정확한 이야기고 그 쇼츠 그러면 오히려 막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 그 결과로 도파민이 막 나온다. 이런 일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요. 마약 중독이건 알코올 중독이건 어떤 종류 행위 중독이건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알코올이 아니고는 즐겁게 해줄 수 없게 변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되면 마약이 아니면 도파민으로 다른 어떤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변한다라고 해서 점점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도파민을 점점 더 많이 내뿜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점점 더 센 용량을 하게 되고 영상을 볼 때도 처음에는 뭐 1분만 보다 말았는데 더 오래 보게 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 도파민이라는 거는 중독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그냥 말 편하게 나 요즘 도파민 중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거는 그냥. 뭐 자극 중독, 나 뭔가 자극적인 거, 새로운 거 이런 거에 중독됐어라고 말하는 거랑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극을 이제 좀 보면은 미국의 NIH라고 있어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뭐 우리말로 하면은 국립보건원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게 레벨이 한 100이다라고 쳤을 때 쇼핑을 하면은 이게 한 150으로 올라간대요. 만약에 뭐 키스를 했다 그러면 195 이렇게 올라가고 흡연을 하면 또 한 225. 그리고 이제 사랑을 빠지게 돼서 뭐 연애를 하고 그러면 한 500.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사람하고 오늘부터 1일 하면 이게 확 올라가요. 700. 그렇지, 그렇지. 네. 마약이 13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자극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때 마약을 했을 때만큼의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이상을 혹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행복감이나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려면 그걸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저 이거 얘기 듣고 말씀 듣고 되게 생각나는 게 저도 한 10몇 년째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공백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공백기에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약간 지루할 때가 있어요. 낯선 곳을 아무리 가도 겪어봤던 거니까. 내 이 기저에 그냥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만큼 설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살고 있나? 그럼 계속 혼자 다녔던 거예요? 아니면 예전엔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지금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왜 또 하나형으로 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근데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은 뇌가 조절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이 자극이 다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용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렬한 자극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무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행을 할 때도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서 너무 강렬한 어떤 자극들을 받았다 그러면 잠깐 동안 반대로 오히려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정말 여행이 그리워질 때까지 자극을 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최소한의 자극만을 경험하면 어딘가 나가서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게 바깥 바람 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겠다 진짜. 도파민 이게 신기한 게 도파민이 우리 H2O가 물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도파민은 그런 수소, 뭐 탄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 한 20개 정도를 모으면 도파민이 됩니다. 우와 진짜요? 그래서 뭐 원리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뭐 질소, 수땡에 있는 탄소 뭐 이런 거 끌어모아가지고 잘 가공을 하면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뇌에 잘만 돌아다니면 기쁨, 행복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게 20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질 중에서는 정말 간단한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근육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라는 뭐 마요신 뭐 이런 물질은 원자가 수백 수천 개가 막 아주 복잡하게 조금의 결함도 없이 쫙 연결돼 있어야지 근육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같은 거를 만드는 성분은 그렇게 복잡한데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물질은 왜 이렇게 단순한가? 아니 근데 단순한데 저기 근데 저기 뇌과학자가 지금 굉장히 이게 반발하려고 하고 그 왜 화학 전공하신 분이 뇌과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화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그런 따지면 다이아몬드는 다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 만드는 건 진짜 쉽겠네요.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공장에서 막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아니, 물질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도파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복의 비밀, 즐거움의 비결이 담긴 물질치고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물질이다. 우리가 행복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근손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구나. 너무 도파민이 희한하게 너무나 그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찾기 어렵습니까, 그죠? 맞아. 근데 그거에 근원되는 도파민은 물질이 너무 이상하게도 간단해. 자, 이게 이제 뇌를 잘 모르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근데 뭐 이런데 지금 네. 너무 신사적으로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아서 왜냐면 진짜 좀 언성을 높이고 약간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지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건 좀 그런 토론 정치 토론 프로그램처럼 뇌를 아냐고요. 뇌를 아냐고요. 어디서 뇌를 아는 척입니까? 이렇게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과학계는요. 언성 높이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논리의 칼싸움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반박 이 행복이라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도파민이 뇌에서 전달되는 회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로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쁨이나 쾌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헬스하러 가야지 이렇게 나갈 때도 도파민이 없으면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어느 회로로 가느냐, 어디가 중요한 것이기도 해서 단순히 원자와 분자 요 레벨로 행복이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도파민 얘기 같은 걸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행복하고 쾌락을 좀 구분하거든요. 행복과 쾌락. 네. 사실은 쾌락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쾌락이란 말이 이제 우리말로 어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행복은 반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쾌락은 반복하지 않는 일회적인 거, 강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쾌락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 일생일대 뭐 무슨 버킷리스트 같이처럼 되어 있어서 꼭 내가 해봐야 될 무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주는 것은 결국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행을 그냥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행은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건가 하면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신다거나 뭐 러닝머신을 뛸 때 갑자기 막 하이한 느낌을 느낀다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서은국 박사가 쓰신 그 책 중에 그런 말 나오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해요. 좋은 말이다. 네. 근데 우리는 근데 보통 행복을 강도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짜릿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도파민 폭발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는 얘기고 제가 또 일상에서 좀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말이 워라밸이란 말인데 워라밸이라는 게 이제 일과 이 삶 사이에서의 그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의 전제는 일은 삶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왜 그만두셨죠? 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세요? 너무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직장을 다녀서도 역시 일을 합니다. 직장 가서 안 할 뿐인 거. 네. 근데 워라밸이란 말인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쓰는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데서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을 막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할 때는 오로지 이 워크 끝내고 나서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거나 거기에 또 저녁 있는 삶,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내가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다른 시간에도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습관에 관한 것이고 습관이 좋은 사람,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